자, 우리가 모델링한 것 중에 그 등기구 모델링한 거 기억하세요? 등기구 정면과 측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세워놓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여기 있는 도면을 그렇게 만들 겁니다. 평면도, 인면도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이어를 정리할 겁니다. 이제 레이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자, 보시죠. 파일 메뉴에 임포트. 자, 임포트 메뉴를 보시면 바로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것은 여기는 이미지 파일이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미지 파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여기 오토캐드 파일인 겁니다. 파일 포맷을 바꿔주시면 돼요. 임포트 할 때는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파일 포맷입니다. 파일 포맷에 따라서 내가 불러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네. 오토캐드 파일을 만드시고, 자, 그 다음 제일 먼저 불러드릴 것은 거실 평면도입니다. 자, 거실 평면도를 임포트, 자, 클로즈. 자, 불러보시죠. 자, 다시 한번 또 불러보죠. 파일, 임포트, 그 다음 거실 전개도, 임포트. 그러면 파일이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만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다른 어떤 객체가 있으면 얘네들은 두 번째 불러드리는 건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크리스가 있었다면 평면도도 그룹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저는 크리스를 지워놨죠.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여있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크리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룹으로 묶여 들어왔을 겁니다. 뭔가 있으면 다 그룹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그룹을 깨야 합니다.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자, 그 다음에 바로 필요 없는 거 삭제. 자, 아까처럼 탑뷰로 볼까요? 스탠다드 뷰의 탑뷰. 여기서는 지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이 선 있죠? 얘가 중심선입니다. 센터예요. 이게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칼럼 지우면 안 돼요. 뎁스 포인트는 지워도 되겠고요. 일단 한글 레이어는 삭제. 자, 아까처럼 레이어를 삭제해 봅니다. 자, 여기서는 마감선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다 정리합니다. 네, 겹칩니다. 겹쳐서 같이 포함돼요. 하나로 포함돼요. 자, 마찬가지로 그룹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네, 그룹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를 3개를 만들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레이어를 3개를 만들 겁니다. 요거 하나, 둘, 셋. 각각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레이어를 다 따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2D 인면 1번, 2D 인면 2번, 2D
인면 3번. 순서대로 이렇게 해요.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꿔주세요. 인면 1번, 인면 2번, 인면 3번.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메이크 그룹. 자, 다시 지금 커런트 레이어가 레이어 0이기 때문에 인면 1번, 얘는 인면 2번, 얘는 인면 3번. 이렇게요. 그러면 레이어가 도면 이외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평면, 인면 1번, 인면 2번, 인면 3번. 이렇게 레이어가 깨끗하게 정리되면 됩니다. 자, 레이어 정리해 보시죠.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레이어 정리를 잘 안 해요. 그냥 작업을 해요. 캐드도 마찬가지고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어 정리 잘 안 해요. 근데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두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그 다음에 나중에 작업할 때 좀 좋아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 MS-DOS 시절부터 이제 컴퓨터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늘 데이터를 그렇게 정리했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베이스도 다룰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액세스가 아니고 SQL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SQL,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정리하듯이 정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다들 편해해요. 언제 편하냐면 퇴사할 때요. 내가 여지껏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챙겨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밑거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두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걸 가지고 이윤을 추구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된단 말이죠. 네. 근데 데이터베이스 정리하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져 나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었지? 그게 언제 거였지? 언제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연도별로, 프로젝트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면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으면 편하단 말이죠.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셔야 돼요.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어도 깨끗하게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여두세요. 왜냐하면 이걸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를 차지하거든요. 데이터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컴퓨터가 물론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마냥 좋지는 않아요. 한 1년, 2년쯤 지나면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쉽게 업그레이드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사양에서부터 작업하는 연습을 해놓으면 편해요.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가요, 자그마치 9년 된 컴퓨터예요. 9년 전에 되게 좋은 컴퓨터였어요. 지금은 이제 휴대폰만도 못한 컴퓨터가 되긴 했지만, 놀라운 것은 캐드가 돌아가고 포토샵이 돌아가고 스케치업이 돼요. 거기서 작업 다 해요. 아직까지도 작업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하고 알바도 해요. 늘 빠르고 좋은 건 최선이겠지만 늘 항상 내 앞에 있는 게 빠르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20대 때는 항상 좋은 것만 찾았어요. 최신 컴퓨터, 최신 프로그램. 근데 40대 넘어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최신 컴퓨터가 아니어도 되고 최신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나요. 내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버전 낮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표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버전이 높으면 물론 쉽죠. 컴퓨터 좋은 거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전이나
그 성능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그걸 연구하세요. 옛날엔 다 손으로 했다니까요. 요즘 컴퓨터로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도 이만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끄집어낼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잘 가져갈까? 이런 걸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눈높이를 높이라고. 여러분들 어때요? 눈높이 좀 높이셨나요? 눈높이가 올라가는 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다니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할 겁니다. 자,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입니다. 위치가 이렇게 돼요. 자, 무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됩니다. 문 쪽이에요.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90도 다시 선택하고 90도 다시 선택하고 대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종이상자 펼쳐지듯이 이렇게 종이상자 펼쳐지듯이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종이상자가 딱 맞춰지죠. 근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스케치업뿐만 아니고 3D 맥스도 이렇게 작업하고 오토캐드도 이렇게 3D를 표현합니다. 건물만 이럴까요? 아니요. 제품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에 캐릭터들 모델링 하잖아요. 게임 캐릭터도 이렇게 모델링 합니다. 정면, 입면 나눠 가지고 이렇게 모양 위치를 맞춰서 그리고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빨리 맞춰 보시죠. 다 90도씩 세웁니다. 자, 선택하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도.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여기가 안진뱅이 장이잖아요. 여기네요. 여기가 여기쯤 되겠군요. 이동하기. 이렇게요. 자, 위치가 맞는 거, 위치가 조금 틀어지긴 했네요.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 아니? 자, 일단 맞춰보죠. 자, 여기네요. 이렇게 되네요. 위치가 여기가 저기 때문에 그러네요. 마감선 때문에 여기가 단면선, 여기가 마감선, 여기가 마감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선택하고 자, 화살표 키로 방향 조절하고 90도.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하기. 자, 역시 마감선이 안 맞네요. 마감선이 있어서 이렇게 끝에서 맞추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90도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얘만 가지고도 충분히 투시로 보이나요? 도면만 가지고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네,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캐드에서 평면도를 그리고 인면도들을 그릴 수 있어요. 투상이 되니까. 근데 그게 공간감이 없단 말이죠. 3D로 만들려면 바로 이렇게 평면과 인면들을 이렇게 세워서 종이상자처럼 세워서 모양을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감도 생기고 모양도 생기고 여기서 면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공간에 대한 면만 만들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레이어를 또 새로 만듭니다. 이번엔 3D 레이어. 자, 3D 벽면. 이제부터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작업합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벽체만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작업할 때 주의할 점.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선택이 되고 삭제도 되고 수정도 되죠. 이걸 막아야 됩니다. 자, 전체 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락, 잠그기. 하이드가 있고 락이 있단 말이죠. 락은 잠가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 작업이 안 되도록 하는 건 락. 하이드는 그냥 감추기.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면 에디트에 보시면 언하이드가 있고 언락이 있고,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하이드, 언하이드, 락, 언락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락 이렇게 잠가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렉탱글.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벽이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다시 한번 렉탱글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다시 한번 렉탱글 또 렉탱글 이렇게요. 푸시 앤 풀로 모델링을 하면 돼요. 이렇게 푸시 앤 풀로 하나씩 하나씩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벽체가 올라오겠죠? 자, 벽체를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바로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바로 여기. 네. 얘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면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쪽도 똑같아요.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이상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푸시 앤 풀. 이렇게.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래 또 있죠. 바로 여기. 위치가 조금 삐뚤어졌네요. 여기. 이렇게 생긴 거죠. 자,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이렇게요. 레이어를 다 따로따로 만든 이유가 이거죠. 제어하기 쉬우라고. 제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또 만듭니다. 3D 자, 천정. 자, 얘네들도 여기 벽면들도 자, 그룹으로 만들어 두시고 벽면들도 전부 그룹입니다. 자, 3D 천정. 렉탱글. 그 다음 푸시 앤 풀. 얼마가 좋을까요? 300 아니 400mm.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아래로 150mm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요. 바닥이 있어야죠. 이렇게 바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천정과 바닥을 만들어 보시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인데요. 보통 거실 같은 경우는 천정이 우물 천정이 많죠. 그죠? 높이는 한정돼 있단 말이죠. 2400mm로 높이는 딱 한정돼 있는데 공간을 더 크게 하려니 어떻게 해요? 중간에 이렇게 조금 더 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옵셋.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200mm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물천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등기구를 다는 거죠. 여기다 등기구 달고 여기다가 구멍을 내서 이런 데다 구멍을 내서 다운라이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뭐 때로는 여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겠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해 보세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엔 뭘 그려야 되냐면 몰딩이요. 자, 그래서 3D 몰딩이라고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몰딩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인면들을 다 감추고, 그 다음에 천정도 감추고, 평면도 감추고, 자, 요것만 있으면 돼요. 라인, 선을 그려서 경로를 만듭니다. 자, 선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선을 그리고 경로를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벽면을 감춰보면 딱 나오잖아요. 자, 확대, 렉탱글, 시콤마 100, 시콤마 100.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다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럼 걸레바진 됐네요.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걸레바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이 10mm에 높이가 100mm라면 자, 이 위에 반자 돌림 같은 경우는 보통 36에 36 작은 거 쓰는 거죠. 이렇게요. 자, 전체 선택하고 자, 이런 식으로요. 반자 돌림까지. 자, 메이크 그룹. 그러면 자, 벽면만 열어놓고 봅시다. 자, 벽면 열어놓고 보니까
걸레바지하고 반자 돌림 있고, 그 다음 천정 보니까 천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이제 건물이 조금 그럴싸해졌네요. 이제 뭐만 넣으면 돼요? 네, 창문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번엔 창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3D 창문. 자, 선택하고 필요 없는 건 그냥 감춰 버리세요. 천정 필요 없잖아요. 자, 벽면은 있어야 되고 몰딩 필요 없어요. 자, 인면 1번. 인면 1번도 필요 없어요. 인면 2번. 네, 인면 2번만 있으면 되겠군요. 인면 2번하고 인면 3번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평면이요. 여기 창문의 위치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입니다. 여기가 실내고, 아이고,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예요. 조그만 창문이 안쪽에 있고 큰 창문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맞나요? 그죠? 인면도를 볼까요? 인면도에서 보면 어떤가요? 큰 창이 안에 있고 조그만 창이 바깥쪽으로 가 있네요. 순서 뒤바뀐 거 보이시죠? 어느 게 옳은 걸까요? 어느 게 옳은 걸까요? 조그만 창이 안에 있어야 되나요? 밖에 있어야 되나요? 네, 조그만 창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큰 창은 컨트롤하는 창이 아니에요. 조그만 창은 컨트롤하는 창입니다. 조그만 창이 안쪽에 있고 큰 창이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면도가 잘못된 거겠죠. 그죠? 인면도에서 창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 창이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렉탱글. 이건 좀 해봤어요. 그죠? 옵셋. 여기 지우고. 자, 밑에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깊이가 나옵니다. 80mm 짜리고, 네, 30mm 주라고 돼 있고 37mm네요. 조그만 창문이 조그만 거네요. 푸시 앤 풀 8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라인, 여기네요.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재질도 미리 주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 뒤로 돌려서 이동하기, 가운데로, 메이크 그룹, 역시 가운데로 이동하기.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이 뒤쪽에 하나 또 있단 말이죠. 복제하기. 이쪽에 이렇게 하나 더 있고,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아까 몇 mm였죠? 37mm였나요? 네, 37mm. 푸시 앤 풀 37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색칠 해주고 뒤로 돌려서, 자, 이동하기,
자, 다시 한번 뒤로 이동하기. 자, 그룹으로 만들고, 자, 위치가 이만큼 뒤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95mm만큼 뒤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이렇게 95mm 안쪽으로 이동하면, 자, 창문은 하나 완성이 됐네요. 인면 2번 감춰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확대를 해 놓고 보면 이렇게 조금 떠 있을 거예요.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옵셋. 자, 평면을 보면 똑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80mm) 푸시 앤 풀 80mm. 자, 앞에 있는 건 30mm, 뒤에 있는 건 37mm. 자, 평면을 끄고, 역시 그룹으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 옵셋,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자, 재질 부여해주고 이동하기. 자, 이렇게 중간으로 이동해주고, 자, 메이크 그룹. 자, 다시 라인. 렉탱글. 그 다음 옵셋, 푸시 앤 풀. 이번엔 37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재질 부여해주고 뒤로 돌린 다음 이동하기. 자, 메이크 그룹. 자, 선택하고 가운데로 이동하고 다시 뒤로 돌려서 선택하고 자, 가운데로 이동하고, 그러면 이렇게 창문 완성됐고요. 그 다음 평면을 열어서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어떤가요? 다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천정까지 하면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가구를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당연히 레이어를 바꿔야 되겠죠. 3D 가구. 자, 가구 레이어 선택하고, 역시 필요 없는 건 감춰버립니다. 아주 매몰차게 감춰버리세요. 자요. 필요한 것만 하나씩 띄워놓고 봅니다. 이렇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그려볼까요? 자, 렉탱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렉탱글. 또 렉탱글. 자, 칸칸이 다 맞춰서 그려주세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스냅이 이렇게 딱 걸려요. 엔드 포인트에 이렇게 5스냅이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서클, 다시 서클, 그 다음 이걸 미련 맞게 또 그리지 말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각조각 다 떨어져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문갑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렉탱글로 다 따라 그립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렉탱글, 서클, 이레이즈, 자, 카피, 자, 그러면 자, 똑같이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푸시 앤 풀로, 어이구, 이런 카피가 안 됐네요. 자, 다시 푸시 앤 풀로 자, 걸레바지 쪽은 안쪽으로 10mm만, 자, 얘도 10mm만, 여기도 10mm만. 자, 그 다음 자, 둘레를 따라서 옵셋, 여기 자, 1mm만. 다시 옵셋 1mm만. 푸시 앤 풀, 자, 그러면 자, 기본 모습은 됐고요. 자, 역시 이쪽으로 1mm, 1mm, 1mm. 자, 1mm씩 조금씩 다 옮겼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보시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흠이 남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mm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지겠죠?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도 만들어 보시죠.
평면을 감추고, 이제 평면도가 없어도 될 듯 하니까 평면을 감추고, 확대 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렉탱글. 자, 이렇게 렉탱글을 쭉 그렸고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오스냅을 이용해서 렉탱글을 그리고 서클을 그리고, 그 다음 이레이즈로 형상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미드 포인트에서 복제를 시도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렉탱글, 오스냅을 맞추고, 다시 서클, 다시 한번 서클. 자, 이레이즈로 지우고, 자, 오스냅을 이용해서 자, 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자, 편하게 복제를 해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푸시앤풀 10mm, 10mm, 10mm 문 손잡이를 10mm씩 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 하나씩 선택해야 되겠죠. 자, 옵셋 1mm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자, 옵셋 1mm. 자, 여기는 옵셋이 안 되니까 카피로 1mm만 카피. 자, 여기도 1mm만 카피. 자, 필요 없는 부분들 지우고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자, 선택하고 모서리를 쭉 선택하고 옵셋 1mm. 자, 푸시 앤 풀. 자, 그러면 금방 모습이 만들어지죠? 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마지막 얘는 복제를 하면 돼요. 이동 툴로. 자, 복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어차피 1mm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틈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가구가 완성이 됐네요. 자, 가구 완성시켜 보실까요? 이 위쪽에는 TV가 있군요. 자, 렉탱글. 자, 역시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 간격이 일정한 것 같은데, 자, 다시 봅시다. 서클. 그 다음 옵셋. 자, 카피.
자, 여기까지. 나누기 4개. 약간 차이가 나네요.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요즘 TV는 굉장히 얇아요. 자, 푸시 앤 풀. 여기부터 갈까요? 50, 50, 자, 50. 자, 그냥 다 50씩 끄집어내 보죠. 자, 이때 요 제일 안쪽 거만 선택을 해서 밉니다. 복제 아니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는 겁니다. 10mm만요. 그럼 요철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철감이 생겼죠? 네, 이렇게 꼭 복사를 하지 않더라도 혹은 꼭 푸시앤풀을 하지 않더라도 면이나 모서리를 이동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요. 여기도 봅시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모서리, 여기 있는 면만 선택을 해서 이동하기. 자,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조금만 넣어 봅시다. 자, 5mm. 그럼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푸시 앤 풀. 그러면 대충 버튼처럼 보이나요? 네, 이렇게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TV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벽면을 같이 열어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겠군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쪽 테이블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위치를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네, 이렇게 생겼군요. 네, 나머지 이레이즈. 자, 테이프로 측정해 보면 30mm. 푸시 앤 풀로 30mm 밑으로 내리고, 네, 그룹.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끌고 오는데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고 화살표를 눌러서, 화살표를 누르면 옆에 이렇게 모서리나 점까지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단 말이죠. 푸시앤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옆에 있는 내용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룹. 자, 두 개 같이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역시 화살표를 맞추어서 자, 이렇게 복제하는 겁니다. 화살표 키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게 위치를 너무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보시면 위에 하나, 중간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두 개 다 선택하고 자, 이동하기. 화살표 눌러서 이동해 주세요. 그래야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자, 얘는 푸시 앤 풀을 자, 얼마로 할까요? 10mm만 할까요? 자, 얘도 똑같이 푸시 앤 풀을 10mm만 합시다. 똑같이 그룹을 잡고 자, 두 개 선택해서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자, 10mm만 안쪽으로 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죠. 자, 이번엔 이쪽에서 가져와 봅시다. 자, 이동하기. 자, 화살표 키 누르고 자, 푸시 앤 풀 10mm 역시 1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두 개 같이 선택해서 자, 이동하기. 자, 10mm. 그러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복제. 다시 한번 복제.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책장이 나오겠죠? 자, 여기는 조금 다르게 갑시다.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 봅시다. 자, 렉탱글. 보통 여기는 유리 많이 깔아 놓죠. 자, 이렇게 유리를 자, 밑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 볼까요? 아니면 네,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만 냅둬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소파를 할 건데 보시면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우린 이런 것까지는 하긴 어려워요. 대신에 여기 옆에 모양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자, 서클. 다시 한번 서클. 뭔가 조금 잘못 만들어졌네. 다시 렉탱글. 얘 위로 올라가 있네요. 자, 서클. 다시 서클. 자, 렉탱글. 이레이즈. 자, 푸시 앤 풀 어디까지요? 여기 손잡이 요 높이까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복제. 자, 이렇게요. 복제. 그 다음에 여기 렉탱글. 이동하기. 자,
하기 전에 그룹으로 먼저 만들어주고, 자, 이동하기.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푸시 앤 풀.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면 충분할 듯 하고요. 자, 이동하기. 조금 사이즈가 안 맞네요. 다시. 이렇게요.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서클. 다시 한번 서클, 렉탱글.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하네. 다시 서클. 다시 서클, 렉탱글. 자, 이레이즈. 자, 푸시 앤 풀.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조금 높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복제.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 이건 이제 약식으로 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약식으로 가자고요. 네.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여기. 자, 렉탱글. 아니,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뒤집어서 그리죠.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서클. 자, 이거 서로 다 다르게 줬네요. 네.
자,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자, 그룹. 그 다음에 자, 하나 복제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복제. 자, 회전 90도. 자, 이동하기. 자, 얘가 여기는 총 3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총 3개를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형상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될 게 바로 여기죠. 라인. 바로 여기. 소파죠? 아니, 얘죠? 이렇게 팔로우미로 한 개씩 한 개씩 그려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메이크 그룹, 다시 서클, 푸시 앤 풀.
자, 경로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로우 미 메이크 그룹.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모델링이 완성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동시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 같이 그룹으로 묶어 놓고 이동하기. 자, 그럼 나머지 다 켜볼까요? 레이어 다 켜놓고 보면 자, 이와 같이 소파라든지 다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